자, SK 하이닉스.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AI 시대의 심장을 만드는 기업.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똑같은 회사를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요? 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 전문가들의 판단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놓은 걸까요? 한번 보세요. 가장 신중하게 본 곳은 33만 원, 가장 낙관적으로 본 곳은 무려 48만 원입니다. 아니, 같은 회사를 보는데 가격 차이가 15만 원이나 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이 숫자 뒤에 숨겨진 각기 다른 4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자 사실 모든 증권사가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동의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 AI 칩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네, HBM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상식 같은 이야기가 됐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의견이 딱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걱정 마라, SK하이닉스의 독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믿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글쎄요, 경쟁사들 추격이 장난 아닌데요. 예전 같은 독점적인 주의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중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아니, 근데 이 HBM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들 의견이 다른가 싶으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불과 2년 뒤면요, HBM이 전체 디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 육박해요. 이건 사실상 회사 전체의 운명이 HBM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 겁니다. 이러니 전망이 이렇게 팽팽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요. 모두가 이 화려한 주인공, HBM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을 때 아주 조용히 하지만 묵직하게 판을 흔드는 또 다른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핵심이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바로 그 전통 메모리 시절입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범용 반도체 지원 사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와,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활활 타오르던 AI 열풍이 HBM이라는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일반 서버나 SSD 같은 전통적인 시장까지 그 온기를 확 불어넣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요, 신기하게도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동의하는 지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설령 HBM 시장에서 경쟁이 막 치열해져서 조금 주춤하더라도 이 전통 메모리 시장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HBM에 대한 기대, 또 레거시 메모리의 회복 같은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목표 주가 38만 원, 48만 원 같은 이런 차가운 숫자로 변신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계산법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핵심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PB 비율, 우리말로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아주 간단해요. 이 회사의 현재 재산 가치에 비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더 쳐줄 거냐? 이겁니다. 몇 배를 더 쳐줄 거냐? 이 배수를 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면 이 배수를 높게 쳐주는 거고요. 자, 그럼 아이맨 증권 계산법을 한번 볼까요? 2026년에 이 회사의 주당 순자산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2.1배를 곱했습니다. 바로 이 2.1배라는 숫자에 그들의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HBM 경쟁이 치열해질 테니 미래 가치를 아주 공격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다. 이런 신중함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나온 가격이 바로 38만 원입니다. 자, 그럼 가장 높은 가격 48만 원을 부른 SK증권은 뭐가 다를까요? 딱 보면 아시겠죠? 일단 이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돈, 그러니까 예상 순자산 자체를 훨씬 더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곱하는 배수, 즉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2.3배로 더 높게 쳐준 겁니다. 경쟁? 그거 이겨내고 더 크게 성장할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이 숫자 안에 녹아있는 거죠. 이 낙관적인 전망의 곱셈 결과가 바로 48만 원이 된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결국 이 목표 주가의 차이라는 건요, 무슨 복잡한 수학 공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이야기가 다른 거고요. 그 이야기에 담긴 기대치가 다른 겁니다.
어떤 스토리를 믿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좀 조심해야 한다고 짚는 것들은 뭘까요? 첫 번째는 역시나 계속 얘기했던 HBM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CXMT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서버 디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글로벌 경기 침체.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힙니다. 자, 그럼 오늘 이 4개의 리포트를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은 뭘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SK하이닉스를 보실 때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과연 HBM의 왕좌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 둘째, 전통 메모리 시장이 얼마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까? 그리고 마지막,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미래 가치의 몇 배의 프리미엄을 주는 게 합리적일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이 바로 여러분만의 적정 주가가 되는 겁니다. 결국 투자라는 건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걸 넘어서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믿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4가지의 서로 다른 미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이야기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선택이 여러분의 투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